여러분, 현재 1월 연초인데요. 지금 확인을 놓치고 지나가면 연금이 줄어든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뒤늦게 연금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장을 보고서야 알아차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연금 탈락의 통보를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미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따로 안내가 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지내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금액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듣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부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1월에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고 나중에 한 번에 바로 잡아주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것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 알고 넘어가면 피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1월이 중요한지, 어디서부터 손해가 시작되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큰 손해가 시작되는 지점.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의외로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서도 아니고 재산이 크게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아무 일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월에 해야 할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년 일정 시점에 다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이미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올해도 같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변화와 행정 기준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지나가면 결과만 달라진 상황을 뒤늦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손해로 이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난 기간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간 시간 자체가 그대로 불리한 결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함정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하나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느끼면서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과를 가르는 기준 숫자. 이제부터는 결과를 가르는 기준 숫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선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리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정기준액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하며 그 해 대상자를 가르는 선으로 사용됩니다. 연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생활하시는 경우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기준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왜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숫자가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준 아래라고 느끼는데도 행정적으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함께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바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결과를 보고도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기준 숫자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유지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 보니 확인을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소득만 기준 아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만 떠올리고 재산이나 금융자산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해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기간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미룬 시간 자체가 그대로 불리한 결과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득 변화에서 시작되는 실수.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근로소득 변화입니다. 일을 새로 시작했거나 근무 시간이 조금 늘었거나 반대로 일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금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 기준에서는 변동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신고 시점을 놓치면 실제 생활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달은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연금이 달라지면서 그제서야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재산 변화에서 시작되는 실수.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의 사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되면서 통장 잔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있던 돈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 기준에서는 그 시점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차량 교체, 부동산 관련 작은 변화도 이 흐름에 포함됩니다. 생활은 그대로인데 결과만 달라지는 상황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 다시 판단된다는 점, 작은 소득이나 재산 변화도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확인을 미루면 그 시간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1월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근 변동이 있었는지 차분히 돌아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제도를 보실 때는 혜택보다 먼저 다시 판단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아두셔도 정보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요.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